아 이렇게 남은 남대로 북을 이해하고 네. 북측의 사람들은 북측 사람들대로 남쪽을 이해해온 과정이 바로 이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한 네. 어떤 그 남과 북을 서로 교류 협력의 가장 중요한 산물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측에 주는 영향력이 훨씬 컸을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를 보더라도 네. 북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5만 5천 명. 숫자로 따지면. 5만 5천 명. 그러니까요. 남측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6만 명 중에 5만 5천이 북한 사람이라면 네. 5천 명이 남측 사람인데 5천 명의 남측 사람이 북한을 이해하면 하는 때 5만 5천 명의 북측 사람이 남측을 이해하게 되는 네. 이렇게 보면 북측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큰 곳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상호 교호 작용이 엄청납니다. 참 많은데요. 말이 단어, 언어, 말 속에서도 그런 교호 작용이 나타납니다. 아, 말이란 것은 사회적인 약속 합의잖아요. 예, 그렇죠. 남측에서는 상호간에 그럴 때 북측 사람들은 호상간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당연히 읽을 때 그들은 응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우리가 뭐 님님 그들은 무조건 선생 이렇게 불러요. 예, 예. 이 언어라는 것은 결국 남과 북이 섞여서 쓰다 보면 조금 지나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남측 사람이 북측 사람을 배려한다고 북측의 언어를 쓰고 있고요. 아, 남측 사람은 남측 사람을 배려한다고 북측 남측의 사람은 남측 언어를 써요. 아, 예. 이게 바로 상호 교호 작용이잖아요. 예. 말만 그랬겠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기본 원리에 있는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배워요. 예.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의 원리를 또 배우죠. 예. 또 굉장히 큰 거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예. 그들은 굉장히 고도화된 공동체 집단주의 사회예요. 예. 집단주의 말만 들었지만 사회주의의 집단주의라는 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고 있으면 참 놀라워요. 아. 이걸 배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와 내 개인의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북측의 사회주의 공동체의 집단주의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집단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를 동일시 여겨요. 네, 예. 내가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조건 기준과 그들이 느끼는 조건 기준이 좀 달라요. 네. 이것도 배우죠. 참 많은 것을 서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엄청 넓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싸울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북측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늘 주입받아 가지고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루저들, 혐오의 대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대했잖아요. 낮춰봤잖아요. 네. 직접 대해보면 야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도 민망함이 있어요. 이 과정들이 결국 분단체제가 가렸던 불편한 진실들 이런 거였구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상호 굉장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똑같이 평화와 통일을 이렇게 절절히 원하고 있었구나. 그건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예, 예.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호시탐탐 적화 이야기를 노린다고 봤는데 아니야. 개인적인 충격이 아니라 우리 집단 전체가 대부분 그렇게 배웠는데 이건 무엇이었을까? 분단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곳이 개성공단에서의 상호 교호작용입니다. 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우리 남측의 현실에서는 아마도 이사장님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번 저 종북 주사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현실에. 그렇죠. 자, 이 그 남북 협력 이러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뭐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남북 협력의 그 남북 관계 부침에 따라서 남북 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은 역시 비례해서 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협력 사업,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남측이 북측에 일방적으로 줬던 대북 퍼주기 맞습니까? 방금 질문에서 전 두 가지를 꼭 답변 드리고 싶어요. 퍼주기냐? 요 질문 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북측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관계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는 그걸 선을 딱 나눠 가지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이분법적 흑백론을 딱 재단해서 아 쟤는 종북 좌빨 이런 문화가 진짜 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예.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시각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아 쟤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딱 단절시켜서 이분법 흑백론을 본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분단체제의 매우 적절치 못한 모습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 저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 속에서 직접 겪어봐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예. 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보편적으로 안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는 걸 그렇게 보지 말고 뭔가 다름이 특별함이 뭔가 있었겠구나. 한번 직접 만나보든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본질적으로 개성공단 남북 경협은 퍼주기 아니냐. 그게 저는 소위 말하는 이 분단 체제가 만든 어마어마한 거짓, 예. 사기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분노해요.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예. 분노의 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속인다라는 것은 가장 큰 범죄 행위예요. 개인을 속일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전체 국민들의 뇌리 체계, 인식 체계를 속인다라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사실은. 기만하는 것, 어마어마한 범죄죠. 육체적 위해뿐 아니라 정신을 잘못된 인식 체계를 심어준다라는 것,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압도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나와요. 우리가 수십 배를 가져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오는 곳이다. 사실은 남북이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서 하진 않았어요. 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명을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측의 입주기업들이 남측의 제조기업들이 들어갔잖아요. 예, 예. 북측의 노동자들은 임가공 노동자일 뿐이에요. 예.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에 2004년도에 최초의 첫 제품을 만들었어요. 예, 예. 한 달에 최초에 그들이 받았던 임금이 우리 한화로 해서 50불 기본임금, 즉 5만 5천 원 기본임금에 예. 연장, 야근, 특근을 해서 실제로 받았던 금액이 한 달에 6만 3천 원이에요. 예. 퍼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언론들이 한 달에 6만 3천 원을 받았다는 걸 알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임금은 얼마 주기로 한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였잖아요. 그때도. 잘 모릅니다. 오. 그 정도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4인 가족이 있어요. 예, 예. 6만 3천 원을 주면 어떻게 살죠? 아무리 환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를 이해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보편적으로 질문했을 때 선생은 협동농장 왜 나갑니까? 기업소 왜 나가요? 공장 왜 나갑니까? 기관 왜 나가는데 요라고 물었을 때 예.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당신 선생 일 왜 하는데 직장 왜 나가나 물으면은 단 한 명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 가치 규범을 잘 몰라요. 예. 그들은 그 일들이 다 뭐냐? 국가가 이민회가 당이 개인에게 맡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산다는 개념에 이 가치 체계가 없어요. 북측은 남과 북이 이걸 돈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특혜적 조치였어요. 북측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50불 기본임금 이거 엄청난 특혜죠. 예. 여하간에 퍼주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로 우리가 개성공단에 일을 넣으면 일을 투자하면 GDP 기준으로 예, 예.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일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와요. 30배. 이런 공단은 없어요. 이런데 별 관심 없어요. 그 언론들은. 그냥 퍼주기라고 쓰면 돼요. 예. 잘 보세요. 5만 5천 명. 1인당 월 6만 3천 원. 예. 연간 총액 계산해보면 나오죠. 예. 그게 퍼주기예요. 그러면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우리 남측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매년 벌어왔다는 사실은 예. 설명하지 않아요. 예. 비교해보면 압도적 포기가 맞다는 예. 거죠. 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북한 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언론들에서 주로 공격했던 것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가지 않고 핵무기가 돼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언론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성공단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냉전적 언론들이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졌던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국가가 가져갔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짱 거짓말이에요. 예. 이런 게 분노스럽죠. 왜 분노스러운가?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예. 북청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체계는 단순합니다. 50불 기본임금 뭐 이후에 올라가지고 57불까지 올라가고 했었죠. 단순해. 프로세스는 이런 겁니다. 제가 개성공단에 와 있는 남측 기업에 일하는 북측 노동자로 칩시다. 네. 내가 이번 8월 달에 며칠을 근무했고 특근이 며칠이었고 야근이 며칠이었고 다 스스로 다 계산합니다. 네. 예. 딱 계산하고 있어요. 모든 회사에는 통계원들이 있어요. 그 통계원들은 북측 노동자들에게 개별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임금이 다 다르잖아요. 네. 출근 일수라든가 결근 일수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잔업한 날도 다를 수 있고. 다 도표를 가지고 계산해야 통계원이 매달 월말에 게시를 쫙 합니다. 게시판에. 본인이 계산하고 있던 거하고 맞춰보고 가서 네. 개개인 다 수표 서명을 해요. 이게 내가 계산한 거 맞는지 맞으면 서명하고 거기에 책정된 한 명 한 명에 다 임금이 달라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국가가 다 가져가면 이런 거 왜 하죠? 예. 다음 단계는 그 중에 한 달에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특근 야근해서 받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불을 칩시다. 100불. 예. 10만 원을 칩시다. 예. 10만 원의 전체 월급 중에서 개성공업지구 법상 예. 30%를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예, 예. 공제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보장비 같은 그렇죠. 거죠. 이게. 예. 그들에는 그거 이제 사실은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소위 말하는 뭐 무상주택 보급이라든가 네.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의료라든가 소위 말하는 개성시 인민위원회, 네.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전에 그걸 가져갑니다. 예.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이들을 어떻게든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개개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냐? 예. 우리는 이걸 그냥 돈을 다 받으면 끝이죠. 예. 북측은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속에서 공급 체계가 있어요. 예. 예. 쌀, 밀가루, 설탕, 기름과 같은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은 예. 국가가 정량을 딱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국정 가격이에요. 예. 예. 이 국정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4명에게 할당되어 있는 한 달간 쌀 공급 정량이 있어요. 그걸 공급 정량에 맞게끔 국정 가격으로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국정 가격으로 이 내가 받을 임금에서 공제를 하겠죠. 예. 이렇게 쌀, 밀가루 이걸 다 상품 물건이라 가지고 예, 물표로 다 예. 바꾸죠. 나머지 금액들을 조선 원으로 환전해서 가져갑니다. 예. 우리는 아니 돈 받아가지고 내가 뭐 짜장면을 사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집에서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든 아무도 타치하지 않죠. 근데 네. 북측은 이 인민 필수 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 공급 체계 속에서 딱 묶여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 쌀보다 더 많은 쌀을 받고 싶어. 그럼 장마당 가야 되죠. 예. 그러면 쌀 가격이 진짜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한 달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 소요되는 인민 필수 소비 제품들은 자기 받을 임금에서 먼저 다 물표로 다 바꿔버리고 예. 나머지를 돈으로 받아간단 말입니다. 예.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다 그러고 그거 왜 이해 안 된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니까. 예. 예. 이렇게 빠듯하게 생활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후려쳐서 가져갈까요? 없어요. 예.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어디 나가보는가? 개성시에는 개성공단 북청 노동자들이 쌀, 밀가루, 설탕, 각종 뭐 조미료 이런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소가 있어요. 예. 그들은
월급 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줄 다 씁니다. 가서 다 받아가요. 표를 가지고 다 받아갑니다. 그걸 현장에서 가서 우리 다 확인해요. 예. 아 저렇게 임금 배급 공급 체계가 진행되는 걸 다 예.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예. 그런 전체를 잘 모르고 그냥 달러를 주면 그 달러를 가지고 북촌 노동자들이 어떻게 뭐 산단 말이냐 이런 우리식 기준에 빠져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사실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건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북측을 설득했어요. 네.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하려면 기축통화는 달러가 된다. 설득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는데 네. 이것이 개성공단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달러를 쓰는 것 자체가 정부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예. 쓰여지는 거짓들이더라고요. 사실은 말도 안 된다. 그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